세부, 도주, 미국에 빠진 진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우리 국민 사살 사건과 관련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인데 우리 정부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정부 발표와 북한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죠.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혹은 왜 사살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군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된 뒤 6시간가량 방치됐다가 북한군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살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단속 명령에 불응해 공포탄을 쐈고 도주 정황에 있어 실탄을 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법재 센터장님, 양쪽 주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의 주장을 보면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사살한 것이 아니라는 거에 방점을 둔 거죠. 예. 아무튼 발표 내용을 보면요. 약간 자세한 정도가 달라요. 우리 군의 발표가, 우리 국방부의 발표가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것은 예. 나름대로 다양한 첩보, 감청으로 추정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희생된 분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리가 80m예요. 예. 사실 해상에서는 파도도 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80m에서 북한군이 물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경비정에는 확성기라든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80m 떨어진 그것도 20여 시간 이상 조난을 당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잘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북한이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상황을 호도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국장님 앞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이제 사살 이후로 신분 확인에 불응했다 이런 네.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28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었던 상태인 바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진맥진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비상식적이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북한에서 이제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표현을 해서 한 80m까지 접근을 해서 물었는데 한두 번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 뒤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 가까이 접근해서 공포탄을 쐈는데 도주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일부에 따르면 또 뭔가 이게 뒤집어 쓰려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주장입니다. 북한의 주장. 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조사 관계에 의해서 상호간에 확인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북한 통전부의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측에 보내온 하나의 북한의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30시간 가까이 바다에 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 대한민국에 오는 해수부 공무원 누굽니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육지로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좀 휴식도 취하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문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인데 예. 그렇지 않고 바다에서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 현재로서는 어쨌든 북한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의혹은 누가 사살을 지시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군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은 정장의 결심 밑에 사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정장이 뭐고 북한의 이 주장 믿을만 합니까?
예, 북한은 경비정이라고 해요. 우리 과거 연평해전에 보면 참수리호, 우리는 고속정이라고 부르는데 유사한 사이즈, 북한이 조금 더 큽니다. 그걸 경비정이라고 하고 그 경비정의 함장인 거죠. 그걸 정장이라고 하고 대위 정도 계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위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한 것은 현장 지휘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북한의 공식적인 명령 체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장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책임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한에게 불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을 때 상부의 지시란 건 나름대로 감청 등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라고 보는데요. 이 역시 저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가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평론가님, 네. 북한 사회 특성상 이 현장의 마음대로라기보다는 그 위에 평양의 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군의 발표가 없었다면 현장의 판단에 의해서 현장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영해를 침입한 게 맞고 정체불명인 게 맞아요. 확인되지 않은 신호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뭐 방역에 대해서 사살 지시도 내려져 있고 그래서 현장 판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북한의 주장이 팩트라면 이 사안은 오히려 간단하게 진실이 확인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은 아까 신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 사이에 좀 복잡한 경위를 우리가 확보했고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해안에 있는 본부와 그 본부의 수준도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만 전달이 됐다면 이것을 뭐 해군 본부 수준에서 결정을 하고 했겠는가? 그럼 훨씬 더 많은 절차와 과정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에 태워야 되고 육지로 와야 되고 신원을 확인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제 북측 지역을 침입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돌려보낼지 억류할지 이걸 결정해야 되고 예. 하는 절차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남북 간에는 왕왕 있어 왔던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정립돼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여기서 현장의 판단이라면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만 우리가 알았겠죠. 근데 6시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은 또 우리 군 나름대로 어떤 정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의 총력을 기울였고 확인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적어도 무선 교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북측의 육지로 날아갔다. 그럼 그게 어느 현장 수준에서 판단됐겠느냐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 이 체제 특성상 이것은 뭐 최상부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시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절차를 따라 올라가면 상당히 상부까지 갔다가 다시 여러 내려올 수 가지 있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뭐 누가 결정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뭐 조금 전에 이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아닐 것이고 중간에 간부급일 것으로 추정은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장 그야말로 경비정의 판단이기는 좀 오히려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세 번째 의혹은 이겁니다. 국민이 공분하는 게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도 있지만 시신을 불태웠다. 바로 이 점일 텐데 북한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고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겁니다. 센터장님,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했는데 시신이 쉽게 물에 가라앉았다.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저도 그래서 바다를 잘 아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속에 잘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상식적인 때문에, 얘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발표가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급조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한 거리도 너무 멀고 그리고 도망가려 했다는데 사실은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이 동력도 없는 게 확실한데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자기들은 경비정. 그렇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40m에서 사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 사살한 다음에 마치 그 시신이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저는 약간 왜곡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방법도요. 이 문제와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만 방금 전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모르는 부분에서만큼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닐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말로 인해서 이 사안 자체를 우리 정부가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 오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관계는 확인할 때는요, 사실관계 자체만 놓고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는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장님 실제로 우리 군도 한 40분 동안 이 불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부유물이 타는데 40분이나 걸리냐 뭐 이런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이 부유물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 튜브다, 뭐 아니면 일종의 부표를 설치할 때 하는 부위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부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욱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40분 정도 그렇게 탔다,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이 그냥 부유물만 태웠다라고 하는데,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북한 측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시신일 거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등등을 염려했다라면, 예. 그렇다면 그 사후 조치를 하는 부분에서도 부유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자신들이 불법 침입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의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거리가 뭐 엄청 멀었던 것도 아니고 접근대로라면 한 40m 뭐 이렇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북한군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부유물뿐만이 아니고 이 공무원 A씨의 이 부분에 대한 이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현재로서의 주장, 그 부분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일단 군 당국이 발표할 때 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또 이 방독면도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렇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 얘기는 그냥 뭐 추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나름의 예.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진행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 당국의 그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그 부분도 그대로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패널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발표에 더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요. 네 번째 논란도 있습니다. 바로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이건데, 군 당국은 이 사건을 처음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시해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본인의 신발이 배 그대로 있었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고 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센터장님, 북한 통지문에는 근데 월북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역시 또 이것이 우리 측 발표와 북한 측 발표가 다른 내용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앞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만을 발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또 하나의 예.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군 당국은 방금 전에 뭐 신발, 슬리퍼를 벗어놓고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것도 있거든요. 공무원증을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우대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 그런 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또 또 배에 있었던 거죠, 공무원증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단 거리가 아니라 사선으로 비껴나서 훨씬 더 먼 거리를 갖고 마치 떠달려서 밀려간 것처럼 그런 다른 정황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너무 자기 해석을 통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월북했다면은 넘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이 만든 명분은 도주하려 했기 때문에 사살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월북하려는 사람이 도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 합리화 차원에서 그 내용은 일부러 뺐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문제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문제의 본질은요.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일방적 총격 사망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월북했다고 하면은 마치 책임을
덜 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축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을 스스로 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요? 예, 그래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실제로 이 씨의 유가족 측은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정부에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을 동경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혹시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불쾌했죠. 받을 돈 있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비관을 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월북의 동기, 그건 당연히 아니죠. 만약에 동생이 월북의 의사가 있고 월북을 했다면 공무원증을 왜 안 가져갔겠습니까? 형님, 저 공무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좋고 앞으로 끝까지 갈랍니다. 그래서 승진도 할 것이고. 북한 측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월북을 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은 월북을 했다고 하니 참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네, 평론가님, 센터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네네. 우리 군의 그 자진 월북 가능성 언급 자체가 굉장히 네. 성급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 상황의 미스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족에 의한 사고였다. 사고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고 또 월북의 정황을 종합해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자진 월북설, 월북 시도설이죠. 그러니까 가설들이 있는데 국방부가 그걸 다 브리핑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이런 정황도 있고 이런 정황도 있다. 근데 무언지는 특정할 수 없다. 이랬을 가능성으로 보면 시나리오가 달라지고 이랬을 가능성으로 보면 시나리오가 달라지는데 아까 군의 발표를 봤습니다만 무게를 너무 월북에 주는 바람에 예. 사실 군도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강하게 추정을 해서 이 발표가 확정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실종 공무원의 SNS 같은 걸 보면 그 SNS 프로필에는 자기의 심경이 다 담겨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될 상이다. 본인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네. 또 이게 3일 우리 100주년인데 그 정부 국학원에서 발표한 태극기도 실려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애국심이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물론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럼 추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때 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자, 이설과 이설이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최종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었거나 훨씬 덜 했을 것 같은데 월북이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는 바람에 제가 예. 보기엔 초기부터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이 다 꼬였다고 봅니다. 북한 발표해버리니까 우리가 상당히 민망해지는 상황도 돼버린 거고요. 이 북한도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이분이 생존 기한을 우린 바라는 입장이었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인과 고인 유가족의 명예를 좀 배려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경솔함이 있었다.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왜 사살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시신은 불탄 게 맞는지, 그리고 자진 월북 가능성 짚어봤는데 결국 이번 사건을 규명할 가장 결정적 단서가 아마 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시신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될 텐데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에 시신 공동 수색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북한이 이 제안 수용할까요? 수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평가하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 발표 자체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서 실제로 시신을 발굴하게 됐을 경우 북한의 거짓말이 탄로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 함정이나 경찰 함정이 들어가는 것을 북한이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북한이 정말 이번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은 전향적인 자세도 가능하니까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 실제로 청와대가 어제 저녁에 이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거예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 촉구를 하고 필요시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건데 같이 조사해서 주검을 우리나라로 다시 송환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정부로서는 당연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정말로 희생된 그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서 고이 묻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고 북한이 정말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